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큰 하락이어서 오늘 약간의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반등의 힘이 내 생각보다 많이 약해서 내일 어찌 되려나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차트는 코스피 200 선물 60분봉 차트입니다. 구독자와 톡으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 받은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꼭대기를 치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주봉이고 월봉은 이렇고 일봉은 이렇습니다. 몇 달 전에 한번, 그러니까 작년이죠. 내가 한번 이 삼성전자를 언급한 것 같은데, 여기가 바닥이고, 이렇게 반등이 들어온다. 이 정도 반등이 들어왔다가 내려올 거다. 비슷하게 올라왔지요. 올라왔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바닥이고, 지금 상황이 이 바닥을 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바닥을 깨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닥을 깨면은 바닥을 완전히 잡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갭을 이야기하면서 갭을 반드시 메운다 말씀을 드렸죠. 요 갭이 대략 63,000원쯤 됩니다. 63,000원이면 여기서 한 2,000원 차이 나지요. 2,000원 정도 같으면은 요거를 깨고 내려오면 제일 좋겠다. 그림이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63,000, 이 갭이 63,300원 좀 되는 것 같은데 63,300원을 깨면 딱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3,300원 200원 이 갭을 메우고 재차 올라가면 좋겠다. 지금 요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65,300원, 요 저점이 64,500원. 그러면은 대략 한 800원, 800원만 더 내리면은 이 저점을 뚫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요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지거나 어쨌거나 지금은 삼성전자를 매수할 타이밍이라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면은 더 매수하고 분할 매수를 더 하고 지금도 분할 매수의 시점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관계가 좀 적습니다. 왜 그리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단위가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 주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개수가 수량이 맞다면은 30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팔고 있어도 지금 외국인 취득이 50%가 넘지요. 50.49%. 총 주식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총 주식 수가 59억 주로 되어 있는데 59억 주. 59억 주 중에서 200만 주, 400만 주는 별거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이 파니까 내려갑니다. 이래 내려오면은 받아먹기 딱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점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은 조만간에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리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분기 현상이 나 있지요. 어느 정도 분기 현상이냐?
그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도 못 만들 정도로 품귀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이 일본보다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방문한 날이 주말이죠. 주말.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일요일 날 갔습니다. 왜냐? 일본에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메인은 일본인데 일본 회의인데 일본 회의에 가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먼저 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회의를 참석하고 나서 온 김에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온 김에 한국을 들르는 게 아니고 한국부터 가는 김에 한국을 먼저 들렀다가 가니까 약간의 의미를 둘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지요. 사람들한테 볼 일이 있을 때 메인을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곁다리로 들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메인 요리를 먹고 이 차를 마시는 거와 비슷합니다. 근데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먼저 들렀다는 것은 의미를 좀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들렀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삼성전자를 갔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을. 그만큼 지금 미국이 반도체가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퍼는 11, PBR은 1.5 이렇습니다. 12월달 퍼는 9.1, 업종은 12. 미국 기업이 예전에 평균 퍼가 얼마면 적당하냐 봤을 때 14로 봤거든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퍼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퍼도 예전에 12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평균 퍼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자, 매출액이 279조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 전반기에 77조를 올렸습니다. 그래 볼 때 전년 동기 대비 19% 올랐고 영업이익은 50% 올랐습니다. 전반기면 3월달까지죠. 1, 2, 3월달. 지금은 6월달이죠. 3월달 실적이 4월달 되면 바로 나오냐? 보통은 5월쯤 나오죠. 공식적으로 5월쯤 나옵니다. 가집기는 4월달 나오겠지만은 결국 공식 집계는 5월달에 나오죠. 여기서 영업이익이 50%가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50%가 전년 동기 대비 58%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내리죠.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기회죠.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외국인이 팔면 팔수록 더 좋지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팔고 이래 내려가면은 외국인이 다시 사야 올라가겠죠. 그러면 외국인은 20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팔면서 살 때는 800년, 400만 주, 800만 주 이렇게 더블로 사서 올릴 겁니다. 이렇게 내리는 이유는 자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굳이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니까 팔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개인으로 볼 때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거나 여기가 저점이라 보면은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지요. 그보다 더 저점 여기로 볼까? 대부분이 그 2020년 바이러스 사태 때 바닥을 찍었는데 삼성전자는 2019년도 바닥을 찍었네요. 대부분 2018년도 꼭대기를 치고 요 어디쯤에 꼭대기를 치고 2019년 20년 조정을 받고 재차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좀 빨리 조정이 들어왔고 재차 올라간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파동 여기서부터 오는 건 아닌데 원래는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서 열에 올라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고 조정을 받고 재차 이런 파동이 올라가고 조정을 받는 양상인데, 이 파동이 재차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뭐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위치가 삼성전자 주가의 위치가 어디쯤 되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지고 바닥을 찍고 재차 올라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근데 그 바닥이 이 고점을 깨지 않고 있다. 이 고점을 안 깨면은 뭐 결국 1, 2, 3, 4, 5로 볼 때 1, 2, 3, 4, 5가 진행되기 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합니다. 그래 본다면은 여기 갭을 한 번 더 메우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다. 대신에 여기를 침범하지 않으면 더 좋다. 그러면 1, 2, 3, 4, 5 해가지고 지금 저가 대비 이제 따블이 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따블 난다는 거는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따블 나면은 뭐 장이 한 따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2600이면은 뭐 5000 간다는 얘기죠. 5000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 바닥이 완전 바닥이냐 아니냐는 삼성전자 좀 빠르니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삼성전자로 볼 때는 지금이 바닥이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반등이 들어올 때는 됐는데 삼성이 반등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 반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하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상승하던 추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지요. 통상적으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은 ABC 조정이 있지요. ABC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나 더 올라갈까 싶어서 봤더니 결국은 기본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쪽 추세 라인도 나였고 터널 추세도 끝이 났고, 그래서 ABC 조정이 된 건지 ABC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A로 해서 반등 BC가 더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쪽 추세가, 이 추세가 오늘 꺾였거든요. 오늘 추세 꺾였습니다. 이 추세를 60분봉으로 볼 때, 60분봉으로 추세를 볼 때 이렇게 추세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꺾였습니다. 이래서 원칙적인 대응은 이 추세가 꺾이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추세를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재차 진입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조만간에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걸피는 이제 월요일이죠. 영업일로 걸피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위쪽으로 갈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나는 지금 듭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가 주면은 좋은데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래서 뭐 결과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올라갈 것이다. 나는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절반이 넘는다. 꽤 많이 있다고 보고 나는 시간에 신용과 미수로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집을 했습니다. 신용과 매수로 들어갔으니까 많이 들어갔겠죠. 신용 미수를 안 쓰겠다고 했는데 자꾸 쓰지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돈 벌기는 걸렀나 싶기도 하고, 신용 미수를 자꾸 쓰게 되면 돈 못 벌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100번 잘하고 한두 번 잘못해도 자산 다 날리는 게 미수고 신용입니다. 자, 이 선물을 보게 되면은 이 선물 60분봉입니다. 60분봉 상으로 볼 때 이 추세가 꺾였습니다. 이 꺾였는데 이건 스토캐스틱은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지요. 꺾였는데 불구하고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으려나,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조만간에 올라갈 거는 같은데 하는 생각이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거 있지요. 처음 보여드렸던 거는 내 구독자가 보내준 건데, 내 구독자도 윗방향으로 갈 거라고 초기 글에 말하더라 얘기를 하길래, 그 초기 근거가 무엇이냐 했더니 뭐 이런 지표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나와서 그렇다 하길래, 나는 이게 꺾였는데 불구하고 나는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나는 꺾였지만은 위쪽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뭐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뭐 100%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조만간에 갈 가능성이 있다. 내일 못 가더라도 모레 걸피는 갈 거다.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맞췄는데 옵션에서는 박살이 났습니다. 옵션 매수는 이렇게 방향을 맞춰도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참 옵션이 어렵습니다. 주식이 있고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제일 어렵지요.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왜 하냐? 왜 하냐 하면은 내가 잘할 것 같아서 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계속 해봐도 어렵네요. 자, 어쨌거나 원칙대로 대응을 하면은 꺾였으니까 이 추세를 다시 추세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요 추세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 20일 라인이 있죠. 이거는 60분 봉이니까 20시간이죠. 20시간. 20시간을 뚫고 올라갈 때 재차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내일이 되면은 요 추세와 요 20선이 맞닿겠지요. 그래서 20선을 올라가나 추세를 올라가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은, 자, 일봉의 추세가 꺾였지요. 이거를 잘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게 5개로 구성이 된다면 사파가 진행되거나 끝이 났을 수가 있고, 끝이 났으면 아랫방향이고, 아랫방향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를 뚫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여기나 이 정도에서 방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나 이 정도에서는 최소 방어가 된다. 이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이 지금 유럽장과 이 미니를 보게 되면은, 유로 스톡스는 음봉이 지금 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오늘 끝이 나와야 알겠지요. 프랑스도 음봉이 나고 있고, 독일도 음봉이 나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니 나스닥과 미니 S&P는 우리 시장 열릴 때보다는 조금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간 시세를 한번 볼까요? 야간 시세도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볼 때 어찌 될 거냐? 나는 일단 위쪽으로 갈 거라 보고, 미수, 신용, 풀로 시간에서 담았습니다. 시간으로 담았는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삼성전자가 뭐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선물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2021년 6월쯤에 꼭대기를 쳤는데 삼성전자는 그보다 6개월 앞서 꼭대기를 쳤지요. 5, 6개월 앞서 꼭대기를 쳤습니다. 이 앞에도 우리가 2018년 꼭대기를 칠 때 삼성전자는 2017년에 꼭대기를 쳤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꼭대기를 친다. 그러면 바닥도 먼저 치겠지요. 먼저 칠 거다. 근데 지금 여기가 바닥을 친 거냐, 아니면은 이 갭을 메꾸는 바닥이 또 놓을 거냐, 보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거를 뚫든 뚫지 않든 지금은 삼성전자 매수의 기회다. 시장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 지금 매수를 하고
이 저점이 뚫리면은 분할 매수를 더 합니다.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어떡하냐? 분할 매수를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뭐 내려가면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보다는 뭐 망할 가능성이 더 적겠죠.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튼튼한 회사로 보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의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기업이 국가보다 더 오래 생존하고 더 튼튼할 수가 있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화된 기업은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보다 더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수십 년을 지켜보면서 요즘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까먹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거의 바닥쯤이다. 삼성전자의 바닥이 어디쯤이냐? 나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 안에 바닥이 놓은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안에 바닥이 놓은다. 여기 바닥일 수도 있고 더 밑에 바닥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때는 매수 기회다. 그리고 언제 팔면 되냐?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팔면 된다. 언제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1, 2년 안에는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1, 2년 동안 따블이 나는 투자는 흔치 않은 투자겠죠. 특히 그 따블이 나는 게 삼성전자만큼 안전한 회사에서 따블이 난다면은 상당히 좋은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2, 3년 걸리면 올라가는 동안에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오겠지요. 가장 어리석은 게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지요. 그 사람은 하루에 우리가 1년 버는 돈보다 많이 법니다. 하루에 버는 돈이. 한 달 버는 돈은 우리 평생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 사람도 뭐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내일은 어찌 될 거냐? 내일은 잘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위기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오늘 요 정도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어제 만든 음봉을 오늘 다 복구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더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예상과 틀렸거든요. 내 예상과 틀리더라도 며칠 밑으로 더 간다 하더라도 나는 350을 뚫고 일주일 안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 사람은 저래 생각하는구나 를 참조하시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지 꼭 내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꼭 100%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0% 다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확률로 볼 때 내가 맞추는 확률이 많으니까 계속 하는 거지 또 여러분들이 계속 해라고 하는 거지 나는 이거 사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이 영상 이 시장에서 내보다 주식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 한다는 자체도 부끄러운 일인데 쪽팔린 일인데 내 보고 이걸 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왜 할 수 없이 하느냐? 받아먹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사님하고 영상 찍을 때 받아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내 영상 올리면은 조회수도 더 많고 돈벌이도 훨씬 잘 되는데 여기에 코 깨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혹 지나가다가 들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는 그냥 귀찮을 따름입니다. 자,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